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렇게 이제 뭐 패키지 우클릭해서 뉴 해서 자 인터페이스 누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 소스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작성된 인터페이스를 보면 자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문자로 시작이 되고요. 실제 이제 요거 만들어질 때 리모트 컨트롤을 좀 잡아. 우리가 이제 그 클래스명 명명 규칙처럼 인터페이스도 동일합니다.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해주고 그죠. 지금 이제 요 인터페이스 이름이 그대로 요 파일명으로 들어가고 확장자는 자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 인터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멤버, 네 가지 멤버 중에 첫 번째가 상수였죠. 그래서 public static final이라는 자 public static final이라는 요 이제 앞에 키워드는 상수를 선언할 때 보통 이제 앞에 붙여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생략이 되더라도 자바 컴파일러가 이거 지금 보면 인터페이스인데 인터페이스에는 자 int max 볼륨 이거는 일반 필드가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못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수 형태로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부분에 public static final을 추가해 준다. 그래서 여기 없더라도 오류는 안 납니다. 왜? 컴파일러가 넣어주니까. public static final. 그리고 이제 요 상수 이름은 대문자로 자 max 볼륨과 min 볼륨 사이에 보시면 언더바도 있죠. max라는 단어와 볼륨이라는 단어, min이라는 단어와 볼륨이라는 단어 두 개의 단어로 연결돼서 하나의 상수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수 값으로는 max 볼륨은 10, 민 볼륨은 10, 0 이런 식으로 각각 상수명. 그러니까 10이나 0 대신에 맥스 볼륨이나 민 볼륨을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상에 맥스 볼륨이 들어있으면 10이라는 의미고요. 민 볼륨이라고 되어 있으면 0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서 또 이제 추가해 줄 수 있는 멤버로 이제 추상 메소드죠. 그래서 추상 메소드가 지금 요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인터페이스에 3개의 추상 메소드를 가집니다. turn on, turn off, set volume. 자, 그런데 이제 추상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매개 변수를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는 소갈로 블록만 딱 들어가 있고요. 요 뒤에 이제 중갈로 실행 블록이 없어요. 그래서 메소드를 선언해 주는 부분만 있고 선언 부분만 있고 중갈로 블록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상 메소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요것도 이제 그 abstract이라는 그걸 이제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뭐 여기 이제 public abstract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코드에서는 지금 안 들어있는데 public 여기 이제 abstract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에 요 이제 public abstract을 생략을 하더라도 요 부분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이게 추상 메소드인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뒤에 실행 블럭이 없다 하는 요 특징이 있어요. 추상 메소드는 없으면 여기 앞에 public abstract 붙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동으로 코드를 추가해 주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public abstract이 이렇게 코드가 있으면 굳이 컴파일러가 있는데 그죠? 또 넣어주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요런 거 public만 있죠.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거 추상 메소드인데 abstract 빠졌네 해서 abstract 이렇게 완성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컴파일러 해주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abstract은 있는데 abstract는 있는데 public 빠졌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생략 가능합니다. 퍼블릭, 앱스트랙 뭐 둘 다 빠뜨리든 퍼블릭, 앱스트랙 하나를 빠뜨리든 예, 컴파일러가 다 채워줍니다. 그러면 여기 퍼블릭 빠져 있으면 퍼블릭 이런 식으로 이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 추상 메소드는 구현하는 구현 클래스에서 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다 해줘야 됩니다. 예, 요 세 가지 턴온, 턴오프, 셋 볼륨 중에 하나라도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았다 하면 그러면 그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되어버립니다. 예. 자,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new 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자, 이것도 뭐 문법이고 규칙이고 하기 때문에 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디폴트하고 정적 메소드는요 뭐 따로 뭐 크게 뭐 할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자바 8 버전부터 해서 요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는데 정적 메소드부터 말씀드리면 정적 메소드는 스태틱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힘 영역에 작성되는 게 아니에요. 힘 영역이 작성되는 게 아니라 메소드 영역에 작성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 시간에 클래스 할 때 스태틱 멤버 접근할 때는 클래스명을 앞에 적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스태틱 필드나 스태틱 메소드 이름을 줘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똑같아요. 인터페이스도. 그래서 요 리모트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요 정적 메소드는 요 리모트 컨트롤하는 인터페이스 이름을 앞에 적고 점 한 다음에 요 체인지 배터리 예, 요 메소드를 바로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호출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new 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인스턴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예, 인터페이스 이름 점 메소드명 해서 실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스태틱 들어가 있는 게 하나 더 있었죠. 위에 보시면 상수가 스태틱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제 소스 보면 상수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new 해가지고 이거 객체를 인터페이스는 객체 만드는 용도는 아니죠. 근데 이제 요 상수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리모트 컨트롤 점 다음에 상수 이름 max 언더바 볼륨 혹은 min 언더바 볼륨 이렇게 사용했었죠. 그래서 바로 예, 그 인터페이스 이름을 적고 점 더트 연산자 사용해서 바로 이제 이 스태틱 멤버나 예, 스태틱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죠? 그에 이제 요거는 이제 디폴트 메소드라고 해서 이제 앞에 디폴트 퍼블릭 디폴트가 붙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send mute라는 디폴트 메소드를 이제 사용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인터페이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잘 선언을 했어요. 자, 이제 알겠어. 아, 인터페이스 이렇게 만드는구나. 각각 멤버 특징이 이런 게 있구나.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이제 쓰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느냐면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구현 클래스. 자, 이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임플리먼트하는 구현 클래스를 작성해라.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작성한 게 뭐예요? 요 텔레비전 클래스와 오디오 클래스를 요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예, 작성한 거죠. 구현 클래스로.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 하고 오디오 열어서 예, 요 텔레비전부터 보시면 자, 퍼블릭 클래스 텔레비전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뭘 임플리먼트 합니까? 뒤에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이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구현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임플리먼트. 예. 그래서 이제 구현을 할 때 자, 여기 이제 텔레비전에 필요한 볼륨이 예, 필요하다. 볼륨 필드가 필요하다. 자, 인터페이스에는 따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뭔가를 둘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상수는 작성할 수 있지만 일반 필드 있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작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요 텔레비전 예, 요 구현 클래스에서는
요 텔레비전 클래스에서 필요한 필드 볼륨을 이렇게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 사용해서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오버라이드 자 add override 돼 있는 거 annotation 들어가 있는 거 요게 다 오버라이딩 한 거죠. 리모트 컨트롤 안에 있는 turn on, turn off 다음에 set 볼륨이라는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 오버라이딩한 코드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추상 메소드를 다 오버라이딩 했기 때문에 요 텔레비전이라는 클래스는 구현 클래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버라이딩 할 때 제가 이제 단축키 여러분 오버라이딩 하실 때 일단은 이제 임플리먼트 다음에 리모트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 스페이스 단축키를 누르면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뜹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턴온과 턴오프 셋 볼륨 선택해서 오버라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뭐 턴온 같은 경우에는 뭐 TV를 켭니다. 출력문. 다음에 턴오프 같은 경우에는 TV를 끕니다. 출력문 실행하는 거고요. 셋 볼륨 같은 경우에는 볼륨 값을 요 메소드 호출할 때 주면 매개 변수로 받은 이 볼륨 값이 요 리모트 컨트롤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맥스 볼륨보다 큰 값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서 큰 값이 들어왔으면 맥스 볼륨 값을 그대로 필드 볼륨 값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아주 큰 값, 그 볼륨의 상한보다 더 큰 값이 들어오면 이걸 처리를 못하니까 요렇게 그 상한 값으로 그냥 볼륨 필드 값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죠. 근데 밑에 이제 하한, 그러니까 민 볼륨, 최소 볼륨 값이 있는데 요 볼륨 값보다 이 매개 변수 값으로 던져준 값이 더 작은 값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럴 때 요 이 하한이죠. 볼륨 값의 하한, 민 볼륨이 가지고 있는 상수 값을 이 볼륨 필드에다가 대입해 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범위를 초과하는 볼륨 값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서 값이 초과하느냐, 오버하느냐, 밑도느냐, 그런 이제 그걸 체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정상적인 값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매개 변수 값의 볼륨 값이 정상이니까 범위 안에 있는 값이니까 요 값으로 볼륨 필드 값을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팅된 볼륨 필드 값을 dis.볼륨에서 출력하는 요런 이제 구현 클래스를 만든 거죠. 말 그대로 구현 클래스.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자 지금 이제 메인 메소드가 없죠, 그죠? 실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구현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생성해서, 그러니까 구현 클래스로 만든 객체를 구현 객체라고 하죠.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클래스는 따로 있고요. 자, 요거 이제 텔레비전 구현 클래스 설명드렸으니까 오디오는 그냥 눈으로 쭉 읽어 보시면 되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죠? 오디오 클래스를 만드는데 보니까 임플리먼트 리모트 컨트롤. 자, 임플리먼트 뒤에는 인터페이스 이름이 옵니다. 익스텐즈 뒤에는 클래스 이름이 옵니다. 우리가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자식 클래스로 만든다 했을 때 익스텐즈라는 키워드 쓰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구현해서 구현 클래스를 만든다 했을 때는 임플리먼트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임플리먼트 뒤에는 인터페이스명, 익스텐즈 뒤에는 부모 클래스명. 이거는 이제 문법이기 때문에 익숙하게만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고, 이것도 오디오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구현 클래스를 만드는데 리모트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버라이딩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뭐 여기 텔레비전 대신에 오디오로 그냥 바꿔서 해놓은 부분이고요. 이 알고리즘 밑에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죠? 똑같은 패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텔레비전이라는 구현 클래스와 오디오라는 구현 클래스를 만들 때 이렇게 이제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해서 추상 메소드를 실체 메소드로 오버라이딩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실제 이제 이 실체 만들어진 텔레비전과 오디오 실체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현 클래스죠. 구현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구형 객체를 만들고 이제 이용하는 이제 클래스를 다뤄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요 리모트 컨트롤 이그젬플 자바, 자 요거 이제 사용해서 앞에서 이제 만드는 텔레비전과 오디오, 요 이제 구형 클래스의 객체를 이제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 이그젬플이라는 메인 메소드가 있는 실행 클래스에서 리모트 컨트롤 타입, 요게 이제 인터페이스도 하나의 자료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참조 변수죠. RC라는 참조 변수 타입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자료형으로 쓰듯이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페이스도 이렇게 자 리모트 컨트롤 해서 참조 변수 RC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요 RC라는 리모트 컨트롤 타입의 인터페이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는 자 어떤 객체들을 담을 수 있느냐, 요 리모트 컨트롤을 구현해서 만든 클래스의 객체들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규칙이죠.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이 인터페이스잖아요, 그죠? 여기서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요 인터페이스의 참조 변수에는 어떤 것을 대입할 수 있느냐? 리모트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 구현한 클래스의 객체를 대입할 수 있다. 그래서 RC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new 텔레비전, new 오디오 해서 이렇게 구형 클래스의 구형 객체를 생성을 해서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입하니까 오류 안 나네 정도만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자료 내용이고, 이렇게만 하니까 너무 아쉽다,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한번 메소드 안에 그 객체 안에 있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리모트 컨트롤 이그젬플 2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처음에는 이제 그 텔레비전 객체를 RC 참조 변수에다 놓고 턴 온, 턴 오프, 셋 볼륨, 셋 뮤트를 호출해서 그 결과값이 실행되는 것을 받고, 그 다음에 요 메소드들 지금 호출하는 거 그대로 놔두고 이 오디오 객체를 이 RC 참조 변수 리모트 컨트롤 인터페이스의 참조 변수에다가 대입해서 그대로 실행했을 때 실행이 잘 되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오디오 객체는 일단 꺼놓고요. 텔레비전 객체를 구형 객체를 이렇게 이제 RC 그 인터페이스 타입의 그 참조 변수에다가 대입하고 하고 요걸 이제 실행했을 때 실행 잘 되는구나.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리모컨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모컨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형 객체 메소드들을 호출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TV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그러면 오디오도 정상적으로 되느냐? 똑같은 자, 요 RC 리모트 컨트롤이죠. 인터페이스에다가 오디오 텔레비전은 주소해버리고 오디오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저장하고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잘 되더라. 자, 그러니까 리모컨 하나를 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 비유를 했었습니다. 리모컨을 제가 만든 거예요. 만능 리모컨이라는 걸 하나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텔레비전을 제어하고 싶으면 텔레비전 객체를 RC에다가 대입하고, 오디오를 제어하고 싶으면 오디오 객체를 RC에다가 대입하고, 만약 내가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에어컨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RC에다가 대입하면 에어컨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스 코드는 따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를 통해서 모든 이런 구현 객체의 메소드를 다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모컨 하나만 작동법을 익히면 모든 가전제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만들면은 뭐 세탁기, 뭐 에어컨, 그다음에 그 로봇 청소기 등등 그런 이제 이런 리모트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해서 구현해서 만든 구현 클래스를 만들고 그 구현 클래스의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하면 이렇게 RC라는 리모컨 하나를 가지고 동일한 메소드로 다 조정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을 실제 이제 큰 프로젝트나 이렇게 가면 쓴다는 거죠. 작은 예제에서는 뭐 이렇게 그 예제가 쭉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큰 프로젝트에 이제 시간을 들여서 만든 프로젝트를 딱 보시면은 이제 이런 코드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PPT 인터페이스 내용하고요, 이제 실습 내용하고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